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리고 애플카 수혜주에 상당히 많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SBS, KBS, YTN에서도 뉴스로 나왔는데 애플에서는 더 이상 현대차와 기아차와 애플카에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한국에서 만든 뉴스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신에서 애플이 현대차와 기아차와는 협상이 중단이 되었고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현대차가 비밀유지 조약을 깼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플카는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의 닛산을 비롯한 토요타와 애플이 교섭 중이라는 이런 뉴스도 나와 있는데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과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구정 연휴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상당히 투심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 만기일을 맞이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63%까지 상승했으나 장 막판에 상승폭의 반을 반납하면서 다우지수는 지난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어제 플러스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상원에서는 분명히 예산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상원에서 아무리 예산 결의안을 반대를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조정권을 신청해서 상원의 동의 없이라도 슈퍼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4,900명이 증가를 했는데 당초 예상치는 5만 명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원래 증시가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증시에선 받아들였어요. 아니 목요일 날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오르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만약에 못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고 해서 오르고 참 대단합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어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페이스북이라던가 애플, 테슬라 이런 유명 주식들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0.26%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그나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1.71%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어제 이런 뉴스 보셨나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화재가 났다. 반도체 연쇄 공급 차질 우려. 자,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전이 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던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외국의 공장에 불이 나거나 혹은 정전만 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호재래요. 자, 그럼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은 과연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주식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0.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퀄컴의 경우도 마이너스 1.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텔 역시 마이너스 1.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주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2020년도 11월 9일 이때도 유니짜장 아니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었어요. 그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땠어요? 전혀 반응 없었고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반도체 뉴스를 보면은 막 반도체가 급등할 것처럼 느껴지는 뉴스가 많은데 저 뉴스도 그렇지만 삼성이 인텔과 손을 잡는다. 삼성이 11조 원을 들여서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는다. 삼성이 테슬라와 손을 잡는다. 아니 도대체 삼성은 뉴스가 몇 개 나오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미국 차에 공급되는 차량용 반도체 를 납품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 차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유럽 그리고 일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삼성을 엮어버립니다.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삼성 결단을 내릴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GM이라던가 혹은 미국의 자동차 완성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정부의 TSMC에다가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글인데 도대체 이거하고 삼성전자랑 무슨 연관이 있나 기사를 잘 보니까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의 역량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독일의 인피니언, NXP,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TI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뛰어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면은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사예요. 아니 저게 뭐예요? 당연히 저런 뉴스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오를 리가 없죠. 여기 보시면 뉴스 나온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아니 여러분 오늘 나온 뉴스 보셨나요? 반도체 공룡 AMD하고 삼성전자가 손을 잡는다. 잠깐만요.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하고 인텔이 손을 잡는다고 했는데 경쟁업체인 AMD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번엔 어떤 소설을 썼을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TSMC에다가 여지껏 수주를 맡겨왔는데 애플의 신작 5G 휴대폰 아이폰 12가 출시가 되면서 AMD의 수주가 뒤로 미뤄질 것 같다. 그렇다면 혹시 삼성전자한테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뉴스인데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뭔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 자체가 없어요. 냉장고, TV, 에어컨 이런 상품 자체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수주만 받아서 반도체 부품만 만들어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가 존재하며 냉장고, TV, 에어컨, 컴퓨터 이런 것도 모두 다 자체적으로 생산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좌우명 자체가 우리는 절대로 고객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에게는 위탁 수주를 맡겨도 계란찜처럼 정말 찜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AMD한테 수주를 받잖아요? 그럼 인텔이 수주를 맡길까? 경쟁업체 것도 생산을 하고 자기네 것도 생산을 하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나중에 CPU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능력을 갖춘 회사인데 뉴스가 아니라 거의 문학 소설, 추리 소설처럼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만들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런 수많은 찌라시가 떠도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감방에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하고 손을 잡아서 협업을 하고 또 미국의 조지아주에다가 11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정말로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머릿속에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겠죠. 나는 과연 어떤 걸로 사면이 될까? 3.1절 특별 사면은 아마 힘들겠지? 8.15 특별 사면 혹시 가능할까? 머릿속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거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진행도 못할걸요? 저라면 구치소에서 이런 거 생각할걸요? 아,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순두부를 먹을까 마파두부를 먹을까 취두부를 먹을까. 지난번에 순두부 먹으니까 다시 구속됐는데 이번에는 마파두부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 아니면은 지난번에 구치소 나오자마자 BBQ 치킨을 시켜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BBQ 말고 교촌치킨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나온 AMD 뉴스라던가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 뉴스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막 9만 원 가고 그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옵션 만기 때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대형주가 주춤주춤거리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룰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옵션 만기일 때는 외국인이 콜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줄 알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고 풋옵션은 하방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풋옵션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고 콜옵션에 베팅을 하면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종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월 11일 날 신고가를 돌파했죠. 신고가를 찍자마자 그 뒤로 쭉 빠지는데 이때가 바로 옵션 만기일주였어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1월 11일 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밑으로 쭉 빠지는데 옵션 만기 때 외국인과 기관이 콜옵션을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이 간단하면은 누구나 다 콜옵션, 풋옵션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죠. 그리고 상방이라고 해서 종가, 최고가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둡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꼭 옵션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한테 옵션을 지고 현물에서 수익을 더 크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고 정말로 외국인이 콜옵션을 많이 샀네?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해봤자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저거는 게임스탑처럼 똑같아요. 콜옵션을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최고가 갑니다. 지금 사셔야 돼요. 종목 토론방을 비슷한 주식 커뮤니티에 도베르만처럼 저렇게 계속 도배를 해놨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게임스탑도 개인들이 홀딩만 하면은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가 무조건 주식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0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지만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그래서 주식하시면서 이런 게임이라던가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주식시장은 락앤락처럼 절대로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했는데 이 수급 주체가 단타의 지형 금융투자죠.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어제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옵션 만기 때 대량 매수를 하거나 대량 매도가 나오거나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옵션 만기 때 금융투자가 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바로 샀던 물량 다 던져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한원시스템 그 이외에 코스피에 있는 전기차, 자동차 쪽에 금융투자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관련주에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이 현대차와 기아차와 애플카 협업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두 번째는 전기차 관련 이슈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 중인데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재판이 또 연기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연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한국의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그리고 SK가 서로 완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야 니네 둘이 싸우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니까 그만 싸워라. 양사 간의 조속한 타협점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난번에 똑같은 메디톡스하고 대웅 같은 경우에는 왜 정부에서 중재를 안 했죠? 이것도 똑같은 이슈였는데. 아무튼 지난번 1차 공심 때는 LG화학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거를 예상하고 또 지난주에 LG화학의 주가는 2.8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패소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해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4.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 둘을 보시면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혹시나 얘네가 재판이 연기만 돼도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모른다 하면서 이틀 연속 개인이 사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만 사고 있죠. 일단은 여러분 결과가 나오면은 나중에 조율을 하더라도 LG화학 쪽은 상승을 하고 이노베이션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난번 메디톡스 보셨죠? 메디톡스는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내렸어요. 보시면은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그런데 아침에 17.26% 상승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56%,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22% 손실에다가 그 뒤로 그냥 쭉 빠져가지고 여기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벌써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50%를 찍어버리면은 진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대웅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패소를 해서 21개월간 나보타를 미국에서 수출 판매 금지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한가를 가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바로 정부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대웅제약에 K치료제 개발 임상을 진행했는데 임상 결과가 이때 공개가 된 다음에 바로 쭉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이것도 반토막이 나는데 대웅이든 메디톡스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도 이 짧은 시간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지 않았다라면 결국에는 손실로 마감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실제로 아프리카 TV에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수익을 익절 안 하고 마이너스 1억 4천을 찍은 사람을 봤습니다. 메디톡스든 대웅이든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밑으로 빠지는데 빠지는 속도가 정말 LTE급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에 만약에 수익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좌에 찍혀 있다? 그럼 그게 생각나서 매도를 못해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오지 않고 밑으로 빠지면 개미털기다. 이거 내일 오릅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잔혹하죠. 반토막 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호떡처럼 따끈따끈한 뉴스. 제가 어제 길거리에서 호떡을 2개를 사서 직접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먹어봤는데 와, 정말 호떡이 따끈따끈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더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애플과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는 뉴스인데 금요일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죠. 애플이 현대와 기아가 아닌 토요타와 닛산, 일본차 생산업체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볼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약간의 판타지를 가미한 소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이트에 있는 원문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アップルカーを生産するために韓国のヒョンダイとギア自動車だけではなくディオンのメーカーと交渉を進めているというディオンのメディアの放送が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의 현대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자동차 회사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보도를 했다라는 뉴스인데 우리나라는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상승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가장 주축인 현대차와 기아차만 올려놓고 오히려 2등, 3등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해버리는 수법이 상당히 요즘 성행 중이라고 4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는 어제 내렸어요. 그리고 만만도리, 만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내렸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당연히 상승하니까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주식도 같이 움직이겠지 하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3등, 4등주를 다 팔아버리고 수급은 현대차하고 기아차에만 있죠.
그런데 이건 지난번 셀트리온과 똑같습니다. 게임스탑 사태가 벌어지면서 2월 1일날 셀트리온은 대규모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4.51%나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나왔고 상승폭 역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악재 뉴스인데 현대차고 기아차가 도대체 왜 오를까? 그리고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랐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6개의 회사와 애플카가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한번 살펴보니까 니온 케이자이니 요르또 아프르또 코쇼가 오코나와레 때 이루카 도우카니치 이때 혼다 또 마츠다와 코멘토 데키나이 또 이유 한노 미세 미쯔비시 지도샤와 소노요나 지지치와 나이 또 히테이시다 닛산 지도샤 모 카이토와 사케타 또 니온 케이자이와 쯔다했다. 자,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애플과 협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일단 혼다, 마츠다, 미쯔비시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닛산인데 여기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애플이랑 협상 중인가요? 또네. 우리는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미쯔비시 지도샤 같은 경우에는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고 부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회피했어요. 저 뉴스를 보고 그래서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주가가 올랐구나, 일본 측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올랐나 하고 보니까 어랴? 닛산 자동차는 지난주에 7.51%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미쯔비시 역시 8.13% 상승, 혼다 같은 경우에도 2.03% 상승, 마츠다 같은 경우에도 18.52% 상승. 와, 전 세계가 그냥 애플카에 미쳤네요. 우리나라만 지금 미친 게 아니네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애플이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협상을 중단했다고 이렇게 아리따운 뉴스 앵커가 소개를 하더군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또 영어로 안 읽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는 전공이라서 저렇게 읽을 수 있지만 영어는 제가 읽으면은 The people side 이렇게 하면은 발음 졸라구려 하면서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일본어 기사를 한번 읽어본 거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유튜브 여성 시청자분이 어머 김천재 씨는 정말 외국어도 잘하고 똑똑하시네, 정말 바나나처럼 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정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던가 여성분들도 주식을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까지 주식에 빠져들어서 TV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더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성 시청자가 2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영상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여자 시청자가 오히려 줄었을까? 아니면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여자 시청자가 많이 늘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암울합니다. 이건 제 유튜브 구독자 중 남자 시청자와 여성 시청자의 비율입니다. 여자 시청자는 22.9%, 예전보다 약 1%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만 18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0.5%밖에 없고 25세에서 34세는 1.6%. 저랑 결혼을 하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되실 분들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게 25세에서 35세까지예요. 근데 저랑 결혼할 수 있는 분들의 비중이 2.1%밖에 안 되네요. 반대로 여성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만 45세에서 54세, 5년 뒤에 곧 국민연금 타실 분들, 그리고 2등이 만 55세에서 64세, 이미 국민연금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면 올해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지금 시청자 대부분이 아줌마 아저씨들이니까 따님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잖아요. 보통 나이가 60이 넘어야지 따님이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유튜브 생방송도 하잖아요.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사위로 삼고 싶네, 우리 딸 한번 만나보게나 하면서 자기 딸 사진도 보내주셨고 어머님도 내 딸 한번 만나봐 하면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길래 저도 제 사진 보내드리고 제 영상 보여드리면서 따님에게 이거 보여준 다음에 따님이 정말로 소개팅 할 건가 안 할 건가 내일 연락 달라고,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따님은 저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었어요.
수십 명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지만 따님에게 제 사진과 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연락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망상하면서 따님 만나면 뭘 입고 나갈까? 무슨 얘기를 하지? 혼자서 진짜 망상이란 망상을 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은 정말로 현명하십니다. 물론 소개팅이라는 거는 외모가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남자면 애초에 안 만나는 게 현명한 판단이기도 하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소개팅이라는 건 처음에 사진 받았을 때부터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뭐 어떤 분들은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도 소유진 씨 같이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걸 보고 남자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종원이 형님은 저랑 같은 동족입니다. 탈모인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심는다는 건 뒷머리를 때려서 앞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심을 수 없었고 20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거의 40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지금 방송에 나온 걸 보시면은 가발인 걸 알 수 있죠. 정말 저도 존경하는 탈모인 중 한 명이기도 한데 저런 분들은 유명이니까 가능한 거지 저 같은 일반 탈모인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애플과 협상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애플의 보안유지 계약을 현대차가 위반을 해서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애플이 마음이 상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와 협상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아차와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행복회로를 돌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가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조금이라도 올리지 않을까, 그럼 그때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기아차의 주포는 누가 봐도 개인이죠. 87,600원부터서 개인만 계속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바로 전날에는 25만 주를 샀어요. 얘네는 고작 40만 주를 샀고 이거 지금 팔려고 주가를 올린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지고 계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탈출이 더 힘들죠. 저는 기아차와 현대차 그리고 애플카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저는 저 뉴스를 믿지 않는다. 왜냐?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넘게 계속 주식시장에는 아이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애플카를 아이카라고 불렀었고 폭스바겐, GM, 쉐보레 여러가지 업체와 협업 중이다. 또 테슬라에 엔지니어를 영입했다. 디자이너를 영입했다. BMW하고도 손잡았다는 뉴스도 제가 봤었고 2020년 안에 애플카가 출시가 된다라고 몇 번이나 루머가 나왔지만 애플카 안 나왔어요. 아니 난 진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애플이 테슬라 인력을 영입을 했다고 하길래 진짜 자율주행차 만드는구나. 와 얘네 대단한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당시에는 한국이랑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아니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테슬라 기술자들을 바로 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안 만드는구나.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길래 그냥 안 하는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애플은 무조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애플에서 전 포르쉐 부사장을 영입했다라고 하는데 포르쉐 부사장을 영입한 거랑 현대차고 기아차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오히려 포르쉐하고 협업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현대차 공시도 조금 웃기더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사실 무근이다 하는데 여기는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라서 결정된 게 없습니다. 뭐 이거야. 예전에 뭐 니콜라가 협업하자고 2번이나 했는데 이런데 협업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겠고 현대차의 애플카 뉴스가 뭐 외신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외신 보도 역시 믿을 뉴스는 그렇게 되지 않고 중요한 건 현대차의 애플카 뉴스가 근원지가 한국이었고 한국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블룸버그라던가 WSJ라던가 이런 데로 퍼진 거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즈니가 넥슨을 인수한다고 막 외신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뜨기 일주일 전에 한국 뉴스에서는 디즈니가 넥슨을 인수할 것이라고 뉴스를 막 뿌렸고 그 뉴스를 보고 외신에서 번역을 해서 지네가 기사를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신에서 보도가 진짜 나왔다고 해서 넥슨 주식 샀다가 상한가에서 물려서 정말 큰 피를 보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런 뉴스를 믿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식을 사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호재 뉴스가 나왔다? 이건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정말로 막 신고가를 돌파하고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이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게임스탑처럼.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뉴스가 외국계 신문사로 인용돼서 뉴스가 나오면은 외신에서도 보도가 나왔으니 이건 진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이 일본 회사하고 협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지금은 또 협업이 결렬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런 뉴스가 나오면 개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매도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다라는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도 코멘트에 그렇게 남겨요. 하지만 현대차고 기아차 공매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금액을 보세요. 해봤자 1억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아차고 현대차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조 단위 이상입니다. 저렇게 300주 400주 공매도로는 시장에 피고 저렇게 지금 공매도가 있는 거는 시장조성자 공매도인데 시장조성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 보통 헤지펀드죠. 헤지펀드 아까 말씀드린 게임스탁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호가를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시장조성자예요. 콜옵션을 매수했다, 풋옵션을 매수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얼마 전 게임스탁의 콜옵션을 살 경우에는 풋옵션을 베팅하거나 공매도에 베팅한 세력들은 무조건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저렇게 시장 조성자들은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호가를 촘촘히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죠.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 여기다 호가에다가 10만 주를 걸어놨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장난도 치고 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이 못 사는 물량 막 100억 200억 위에다 걸어놔서 막아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짓을 개인이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소형주라던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위에다가 호가로 막 막았다 뺐다 놨다 뺐다 놨다 뺐다 놨다 하잖아요. 바로 증권사에서 계좌 동결시켜버리고 매매 금지시킨다고 전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직접 매매를 해보면 생각보다 제약이 많고 힘들어요. 밑에서 팔고 싶어도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사람도 없고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종목이야 팔고 나갈 수 있죠. 위에다가 걸어놓고. 근데 내가 물량이 많으면 위에다 건다? 못 나가요. 예림당 같은 애다가 내가 1억 2억 걸어봐요. 이거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밑에다가 거대한 호가를 쌓아놓고 여기서는 받는 거. 내가 1억을 던지면 밑에 하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호가를 이렇게 해놔서 받아주는 거죠. 대신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가를 걸어놓은 애들은 공매도를 친 애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밑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쳤든 뭘 했든 받아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10억을 가지고 있든 20억을 가지고 있든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애들이 이 밑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내가 1억 던지면 얘는 그냥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데다가 금액을 빵 던지잖아요. 그럼 여기 프로그램이 빨간색으로 잡히면서 매수로 잡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공매도라던가 대차 상한 물량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왜 해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란도 되고 있지만 공매도 39주, 700주, 200주, 100주 이거 갖다가는 솔직히 공매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막 내리면은 사람들은 공매도 알바 혹은 공매도 때문에 내린다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 양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본인들이 매수한 수량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내로남불이 있는 게 외국계 신문사에서 뉴스가 나오면은 그건 진짜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애플이 현대차고 기아와 협업을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나와도 이 외국계의 신문사는 신빙성이 별로 떨어지는 신문사다 이렇게 치우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나중에는 한국의 세력들이 외국계 신문사에도 돈 주고 매수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좋은 뉴스가 외국계 신문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때는 그럼 뭔데요? 그건 또 세력들이 돈 주고 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 주라서 얘네를 갖다가 더 올릴지 내릴지는 섣불리 예측은 힘들지만 일단 악재 뉴스가 나온 건 확실하고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너무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투매가 나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던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사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끼리도 같이 싸우는 입장이에요. 내가 86,000원이라던가 8만원대 샀다? 그러면은 저 뉴스 나오면 바로 던져야지. 근데 반대로 내가 98,100원에 샀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상투 역사적 신고가에 물려서 탈출도 못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관련해서 1심 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한국 시장에서 3월달이 가장 무서운 이유. 여기서 자, 3월달이라던가 4월달 혹은 상반기에는 조선주와 해양 플랜트주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분식회계 뉴스가 이 시기에 나온다. 근데 이건 회계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금융이랑 회계협회에서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의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식회계 판정을 안 받았지만 분식회계 네 글자 뉴스 나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떡락했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예전에 너무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진짜예요. 여기는 진짜 원조 분식집, 진짜 맛집이에요. 여기는 진짜 분식회계를 한 거고, 이런 데가 적발이 되니까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분식회계의 징후가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 판결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발생된 사건의 판결이에요.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 분식회계에 대한 판결인데, 이거 옛날 거니까 뭐 대우조선 해양이라던가 조선주 별 문제 없지 않겠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크라운제가라는 종목을 70만 원대에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갈 때까지 한번 놔둬보자 해서 90만 원이 넘어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세균 검출 과자 크라운제가 유죄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3년 전에 나왔던 뉴스라서 별 반응 안 하겠지 놔뒀는데 하한가 근처까지 가버리더군요. 물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제가보다 더 큰 대형주니까 그만큼까지는 안 빠져도 일단 투심 자체가 많이 죽으면서 조선 해양 플란트 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월요일은 투심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주식을 팔아야지 설날 전에 돈을 인출할 수 있죠. 지난 추석에는 개인들이 추석 전에도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 추석이나 설날 전에는 투심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과 MSCI 지수 리밸런싱 날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 기아차와 현대차 관련주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서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는 오르는데 3등, 4등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죠. 셀트리온은 가는데 2등, 3등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리는 현상이 요즘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악재가 뜬 기아차와 현대차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이찬호님, 토니스타크님, 박경현님, 박상준님, 도다미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